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총선 출마 후보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시점인데요. 그런데 총선으로 인해 빚어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보궐선거 등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선거가 다소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총선 일정과 관전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전우수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2일이면 총선 120일 전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속에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공식적 행보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누구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 거칩니다. 과연 김 대표가 당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압박 속에 지역구인 남구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가 중앙은 물론 지역 정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만큼이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인사는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인 서동욱 남구청장입니다. 서 청장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가 총선에 나설 경우 승패 여부와 함께 남구청장이 공석이 되면서 이 자리를 겨냥한 지방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도미노처럼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크고 총선 일정에 맞춰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10여일 안에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53조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때 선거구역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2일과 겹칩니다. 서 청장은 출마 사퇴 시한인 12월 12일 이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무감사 하위 22.5%인 46명을 컷오프 권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공개된 공천 물갈이 대상인 46명의 명단 속에 과연 울산 지역 당협위원장이 포함됐을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와 함께 아직 4고 당협으로 남아있는 울산 북구 당협위원장에 누가 위원장직을 맡고 총선 주자로 달리게 될지도 총선 4개월여를 앞둔 현재 여권의 총선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남산타워를 오는 2027년 하반기 운영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시의원의 남산타워 관련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과 주민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초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 운영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케이블카는 남산타워 시설 하부와 대하강 국가정원대 안내센터와 연결되는 1.1km 구간에 설치하며 짚라인은 생태관광에 역행한다는 여론으로 잠정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일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울산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는 울산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내 산악융합지구부터 대공원 호반 베루디움까지 약 1.8km 구간입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 구간은 원활한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여객과 화물 유상 운송 허용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3년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우수 사례 지자체로 선정돼 어제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추진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응모해 전국 40개 지자체 가운데 성남, 남원 등과 함께 우수 사례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 안전 분야와 고중량 배송 드론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드론 사업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전국 190개 특구 중 전국 2위급인 우수특구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올해 지역특화발전 특구 운영 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장생포 특구가 그동안 제도의 취지에 걸맞은 운영을 해왔기에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조합원 입주 불가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상가 분양이 안 돼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할 돈이 없는 건데 이번 달 입주를 꿈꾸던 조합원들은 당장 묵을 곳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화강변에 위치한 45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최근 공사가 끝나 122세대의 일반 입주가 시작됐지만 건물에는 조합원 입주 불가라는 내용의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지역주택조합이 공사비 1,09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상복합 내 90여 곳 규모의 상가가 아직 팔리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이 돈을 지급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달 입주를 예상하던 조합원들은 당장 머물 곳이 문제입니다. 타 지역에 그래서 다시 아예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전세방이나 그런 거를 다 빼신 분들은 진짜 뭐 막말로 친구 집이나 아니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누나 집도 갔다가 저희 부모님 집도 갔다가. 게다가 조합장 비리 의혹과 2억여 원 규모의 과도한 추가 분담금, 시공사의 사전 점검 하자 문제 등으로 조합 내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업이 사실상 잠정 중단되면서 주변 시설 공사는 현재 중단된 채 방치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투명한 지출 내역을 요구하며 직무 정지 투표까지 나섰고 조합장은 경찰 수사까지 받은 상황. 조합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회계감사에도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사의 사전점검 하자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중구청과 시공사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전 방문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중대한 하자나 이런 부분 지적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합원들은 입주를 하게 돼도 일반 입주자들보다 2억 원가량 비싼 값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다음 달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달까지 중도금 연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9월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 모두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조사한 9월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여신은 전월 대비 151억 원, 수신은 5,148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여신은 예금은행의 경우 기업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수신은 분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목적의 법인 자금 유입과 새마을금고 불안 진정에 따른 예금 재예치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박성민 서범수 의원이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어제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 시상식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을 했으며 박성민 의원은 탄핵 소추권의 정치적 남용 문제 등을,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책임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울산 최초로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 통합 기술을 도입해 위험 건물의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위험 건물에 부착된 사물 인터넷 센서가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해 구조물의 이상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동구청은 그제 방어동에 있는 안전진단 2등급 건축물 1개동에 4대 통합 센서를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춘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청소차는 차체가 높아 타고 내리기가 힘들어 차량 뒤에 매달려 작업을 하면서 근골격계 부상 위험이 높았습니다.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에 낮은 높이의 별도 탑승 공간이 있어 편리하게 차에 타고 내리며 수거 작업을 할 수 있고 안전 스위치와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14대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에 금속노조 울산支부장인 최용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임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단독 출마한 최용규 후보가 투표 조합원 81.34%의 찬성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석 본부장에는 부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조창빈 후보가, 사무처장에는 공무원 노조 울산 북구支부장 주은희 후보가 각각 뽑혔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심정지로 쓰러진 행인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달려가 응급처치를 해 의식을 되찾게 한 시민이 있습니다. 이 시민은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원이 처치를 시작하자 고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폐소생술로 또 한 번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울산 동구의 한 세탁소 앞,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세탁소 주인 60대 김모 씨입니다. 119 상황실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지 몇 분 뒤 소방대원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응급처치를 이어나가는 것을 확인한 남성은 안도하며 길에 뒀던 가방을 챙기고 현장을 호련히 빠져나갑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세탁소 앞입니다. 여기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은 쓰러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시민과 구조대원의 응급처치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넘긴 김씨는 현재 회복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고 깨어나니까 그때 5일 후락을 하더라고. 깨어났을 때 그분한테 제 생명을 흘리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좀 감사하고. 지난해 9월에도 남구의 한 거리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버스기사와 여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그냥 지나갔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중요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즉각적인 처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압박, 그 위치와 그 깊이 이런 거를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남성의 생명을 지켜줬던 이 시민 영웅을 찾아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주신 그 행인분에 대해서는 특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감사표라든지 하트 쉐이프를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시민 덕분에 자칫하면 가족을 잃을 수 있었던 순간을 피할 수 있게 된 자녀도 시민 영웅을 꼭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신 분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다음번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그렇게 보답을 해드려야겠다고 이번 기회에 크게 느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대기오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존의 예보와 경보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방인섭 시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현행 울산시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에 관한 조례를 대기오염 예보와 경보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존 예보와 경보 발령 시 대기오염 개선 조치 사항도 명시했습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의 대기오염 예보 경보 체계가 개선 보완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행정직 5급 인사교류를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정기 인사부터 울산시 행정직 5급 5명과 구군별 각 1명씩 1:1 상호 파견 원칙으로 1년 단위로 인사교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기술직군의 경우 통합 인사로 교류해왔지만 행정직 5급은 비정기적 전입 출입 형태 외에는 교류가 막혀
기관 간 소통 협업을 위해 이 같은 인사교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교류안은 다음 달 개최되는 울산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주군 장애인 댄스 스포츠 팀이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린 장애인 댄스 스포츠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모두 6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6개국 4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울주군청 소속 장애인 댄스 스포츠 선수 6명 전원이 국가대표로 출전해 각각 2개 부문에서 1, 2, 3위를 차지하는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한 2023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에서 5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독서 친화 경영을 실천하고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한 기업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지난 2019년 항만공사 최초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받은 뒤 지속적인 대대외 독서문화 확립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5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청렴 이해도 향상 문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령 등을 주제로 한 참여형 청렴 뮤지컬, 갱트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청렴교육 내실화를 위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오던 청렴 리더십 역량교육을 지난 5월부터는 5급 팀장급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